통장이 3개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메모.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남긴 돈입니다. 내 며느리, 내 딸, 내 고마운 사람에게. 저는 한참을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희님 보호자시죠? 어머님이 며느리분을 찾으세요. 10번은 망설였어요. 아니, 100번도 넘게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 나를 평생 하녀 취급하던 사람, 날 보면 한숨부터 쉬던 사람, 왜 하필 나를 찾는 걸까요? 시누이들은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50살 김미숙, 25해 동안 시어머니와 싸우고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마지막에 화해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 여러분, 시어머니와 사이가 어떠세요? 아니면 며느리와는요?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말로. 1999년 봄 25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좋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박은희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며? 대학은? 전문대 나왔습니다. 전문대? 우리 아들이 4년제 나왔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님, 미숙이는 착한 애예요. 남편이 두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며느리는 살아봐야 아는 거야.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도 시큰둥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시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였습니다. 아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니 관리하에 있었죠. 며느리가 시댁 가까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매일 아침 시댁에 들러 인사해야 했습니다.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아, 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만의 시간도 없었어요. 2000년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면 되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대대로 장남이 중요한 집안이야. 결국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죠. 딸이면 뭐 할래? 다음에 아들 낳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막 낳은 딸을 안고 울었어요.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역국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당연한 걸 뭘. 시어머니는 미역국 한 그릇 주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이면 안 되지.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2001년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어요. 또 딸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게. 다음에 꼭 아들 낳아. 저는 출산 도구가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견뎠습니다. 아니,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수가, 이거 해. 미수가, 저거 해.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항상 미수가였습니다. 반말이었고요.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와서 준비해야지.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언니 고생 많아. 시누이들은 수저만 놓고 갔습니다.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03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날랐는데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상에 무언가를 던졌어요. 숟가락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자격도 없어. 시누이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남편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 밥상에 던진 건 숟가락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어디가? 집에 가겠습니다. 명절인데? 죄송합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서 2004년 저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반찬 가게요. 제가 요리를 좀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상관없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다 할게요. 그게 되겠어? 해보겠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돈을 버니까요.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게는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어요. 사장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06년 남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남편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내가 내 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데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질문 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를 2개로 늘렸고 직원도 고용했어요. 남편은 서서히 회복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건 다 내 아들이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제가 번 돈으로 빚을 갚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2010년 저는 결심했습니다. 분가하기로.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이사? 갑자기 왜? 아이들도 크고 이제 독립해야죠. 하지만 어머니가 상관없어요.
남편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근처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교육은 무슨. 내가 나를 버리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키웠다고 저를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당시엔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복잡합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저는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남편이 가끔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와 아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부 전에 그래, 시어머니는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지내냐? 잘 지냅니다. 흥, 시누이들도 저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빠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평생 연을 끊고 사는 게 2020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대. 그래요? 치매 초기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직은 괜찮은데 점점 심해지신대. 한번 찾아뵐래?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2022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못 모시겠대. 나보고 모시래. 그럼 모시세요. 같이 모시자. 싫어요.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날 평생 무시했어요. 하녀 취급했어요. 알아. 하지만 뭐예요? 이제 와서 효도하라고. 그래도 어머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에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고 남편이 주말마다 찾아갔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희님 보호자시죠? 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을 찾으세요. 네, 자꾸 며느리 하시면서 찾으세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번은 망설였습니다. 왜 가야 하지? 그 사람이 날 평생 어떻게 대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왜 나를 찾는 걸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찾으신대요. 정말 응. 근데 왜 찾으실까? 모르겠어. 한번 가볼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저는 갔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앉아 계셨어요. 310호이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15년 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구? 저예요. 며느리 미숙이요. 미숙이.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숙이. 왔구나. 네, 어머니.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수가. 네, 미안하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어머니,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내가 네 덕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미안하다. 미수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미수가. 네가 우리 집 살린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 사업 망했을 때 네가 다 살렸잖아. 근데 나는 인정 안 했지.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너무 고집 세고 못됐어.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 이제 와서 무슨, 알아. 너무 늦었어. 근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손주들 키워줘서. 미안하다. 평생 못되게 굴어서. 어머니,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연락 안 하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저기 서랍 좀 열어봐. 네, 제일 위 서랍.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이거야.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 3개와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를 읽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남긴 돈입니다. 내 며느리, 내 딸, 내 고마운 사람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니한테 주고 싶어. 안 돼요. 이건 너무, 받아. 이거라도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 하지만 부탁이야. 미수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니한테 밥 한 번 제대로 못 해줬잖아. 이거라도 받아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너도 좋은 거 사 입어. 네, 어머니. 그리고 진수한테 잘해줘. 그 녀석 너밖에 없어. 그럴게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 고맙다. 미수가.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요양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눈빛이 밝아지셨어요. 미숙이 왔어? 네, 어머니. 잘 왔어.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수가.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고맙다. 질문 드릴게요. 용서란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2025년 1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장례식장에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가 못한 걸 언니가 다 했네. 괜찮아요. 빈소를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자기 방식밖에 몰랐을 거야. 그게 옳다고 배웠을 테니까. 나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겠지. 그때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적어도 시어머니처럼은 안 해야겠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딸로 대해야겠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가 준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란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조금 덜 아파질 때 찾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자였을 거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을 표현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나도 알았어요.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축하해. 근데 엄마,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면 돼. 그게 쉬워? 아니, 안 쉬워. 하지만 노력하는 거야. 엄마도 그럴 수 있어? 그래야지. 엄마가 겪었던 일을 너희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딸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뭐가? 좋은 엄마여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얗고 깨끗하게. 마치 모든 걸 덮어주는 것처럼.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누구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진심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안고 사는 건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압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무게가 사라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건 통장 3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마지막 그 말이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평생 듣지 못했던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미안했어요.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어머니,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진심을 보여주셔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는 진심으로. 창밖에 눈이 점점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꽃집에 들렀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국화요. 하얀 국화. 누구 드릴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요. 친정어머니세요? 아니요. 시어머니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꽃 사드리는 며느리 처음 봐요.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이제야 효도하는 거예요. 국화 한 아름을 들고 묘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늦었죠? 미안해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어머니 방식대로 사셨던 거죠. 잘못은 없었어요. 다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하셨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할게요. 아니,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셔서.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는 진심으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시어머니 묘 위에, 제 어깨 위에. 모든 걸 덮어주는 하얀 눈. 마치 새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일어서서 묘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 딸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때는 잘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어머니,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정말? 혼자? 응. 꽃 갖다 드리고 왔어.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응. 나도 마음이 편해졌어. 사랑해, 여보. 나도.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햇살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힘들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는 걸,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라는 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족 사진에 같이 계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너 덕분에 편히 갔어. 천만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더 잘할게요. 나도 더 잘할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명절 때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만들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계속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때는 다르게 할 겁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못해준 것들을 해줄 겁니다. 그게 제가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50살의 제 얼굴.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보이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수고했어, 미수가.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움 없이 살겠다고. 용서하며 살겠다고.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 짧고 미워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던 그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길 잘했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저는 용서를 배웠고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찾아가세요. 너무 늦기 전에. 50살 김미숙, 25해를 시어머니와 싸우고 15년을 연락 끊고 살다가 마지막에 화해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생 연출소가 당신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연출소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